안녕하세요. 맞춤경매의 김희준입니다. 바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대구 물건이에요. 대구 물건인데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좀 놀랬는데 뭐 예상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뭐 바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제 다 뭐 생각의 차이도 있고, 부동산의 어떤 경기나 상황을 이제 바라보는 시점이 조금씩 차이는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바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구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건 번호는 2022-30027입니다. 소재지를 봤더니 대구광역시 달서구 볼리동 성당 레미안 아파트예요. 이게 그 재건축 아파트예요. 재건축 아파트인데 레미안하고 이편한 세상 이제 브랜드가 같이 섞여 있죠. 그래서 이제 성당 레미안 1차입니다. 아파트고 이제 전용 25.7평 84.96제곱미터니까 일반적으로 33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최초 감정가가 5억 5,400이었어요. 1차 이제 감정가가 5억 5,400이었는데 유찰됐고 3억 8,780만 원에서 또 유찰됐어요. 그래서 3차 때 2억 7,146만 원이었는데 7명이 붙었고, 그 중에서 3억 4,500, 지금 2차고 3차인데 2차에 거의 붙여서 금액을 썼죠. 그랬는데 차순위하고 금액 차이를 한 150 정도 차이 나게 했는데, 좀 냄새는 납니다만 어찌됐든 낙찰을 받았는데 미납을 했어요. 미납한 이유는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설명을 하면은 뭐 때문에 미납을 했구나 라는 게 감이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납을 했기 때문에 4차, 5차까지 지금 왔어요. 그래서 1억 9천인데 보증금은 20%입니다. 미납을 했기 때문에 20%고, 사진 한번 보고 제가 권리 내용 보고 지금 대구 부동산이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까지 떨어졌는지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외관은 이렇게 생겼는데 요즘 느낌은 아니죠. 좀 약간 뭐 모던한 어떤 그런 색감이나 이런 건 아니네요. 보니까 이렇게 생겼고, 네, 차단기 있고요. 지금 지하 주차장이 있고, 연식이 2009년이니까 한 20년 정도 됐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레미안 마크도 보이죠? 레미안 마크도 보이고 이편한 세상 마크도 보이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쭉쭉쭉 이렇게 보고, 지금 해당 경매로 나와 있는 게 3층입니다. 3층이에요. 문도 보면은 좀 옛날 느낌이 좀 나죠? 향은 괜찮은 것 같네요. 이쪽이니까 남동? 이쪽 이렇게 보이니까요. 괜찮고, 지금 성당 레미안 이편한 세상 1단지, 2단지 여기 옆으로 또 하나 있는데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번 이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권리 내용 말씀을 드려볼 텐데, 특별하게 뭐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특별 매각 물건이라는 그 내용 한 가지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3차에서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는데 미납을 했죠. 미납을 해서 보증금을 20%다. 10%가 아니고 20%다 라는 게 이제 이따가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면은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살펴야 된다 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감정 시점을 봤더니 작년 1월이네요. 보존 등기 나왔던 시점이 2009년, 그냥 2010년 잡으면 지금 12년? 20년은 아니네요. 맞죠? 20년은 아니고 13년, 14년, 한 3, 4년 정도 됐습니다. 19층 중에서 3층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달서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볼리동에서 행정구역상 위치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7명이 입찰했는데 미납했다라는 내용. 임차인이 없다. 소유자 겸 채무자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는 네, 일단은 소유자 겸 채무자가 살고 있어요. 채권에게 합을 봤더니 6억 3천. 지금 최초 감정가가 한 5억 5천 정도 됐는데, 그 이상이라고 하면은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다 받은 걸로 좀 보입니다.
이제 등기부등본 이제 시간의 순서상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건데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소유권 이전 2억 6,500에 샀어요. 2013년에 지금 뭐 대략 잡아서 한 10년 전에 2억 6,500에 매매를 했습니다. 샀어요. 그랬는데 이제 현대캐피탈이 지금 보이고 또 뭐 리드코프라는 이제 대부업체죠. 여기도 대부고. 근데 이제 현대캐피탈도 아마 그 전에 다른 게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채권을 이쪽에 팔아서 그렇게 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현대캐피탈 근저당이 있고 리드코프라는 데 근저당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뭐 가압류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지금 리드코프에서 경매를 신청을 했어요. 시점을 보니까 22년 1월 5일이죠. 그리고 22년 1월 10일 날 현대캐피탈도 경매를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중복 경매, 이중 경매예요. 이중 경매인데 현대캐피탈 입장에서는 그냥 숟가락만 얹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제 경매를 신청을 한 거니까. 그러게 됐고 등기부등본을 좀 자세히 봤더니 여기 나와 있죠. 성당 주공 1, 2단지 아파트 주택 재건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아파트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유권 이전 매매해서 2억 1천 원래 이제 박땡땡 분이 한 걸로 나와 있고 네 이게 사이에 내용이 없네요. 이따가 내용은 없는데 뭐 특별한 그거는 없어서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아까 여기 보시면은 2억 얼마에 샀다 했죠? 2억 2억 6,500 원래 박땡땡 분이 가지고 있다가 2억 6,500에 매도한 그 내용도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데 앞에서 이제 보면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등기부등본 요약된 거예요. 요약된 건데 이제 이분이 소유하고 계시죠. 소유하고 계시고 소유권을 제외한 권리에 대해서 뭐 저축은행 대출도 있고 뭐 가압류 뭐 이런 것들 카드회사 뭐 이런 것들 다 보이죠. 하지만 낙찰자가 뭐 인수해야 될 건 없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런 내용들은 참고만 해서 보는 거예요. 감정평가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사 시점이 1년 전에 조사를 했는데 5억 5,400이 나왔어요. 이따가 이 5억 5,400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 조사 시점에 그 시점으로 가서 아파트 실거래가 등등을 파악을 하면 이 감정평가 금액이 맞았다 틀렸다 좀 오바했다 이런 어떤 내용들도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5억 5,400에 감정을 했어요. 감정을 했고 이제 감정평가서 안에 내용을 보면은 뭐 교통은 어떻고 건물의 구조는 뭐 철근 콘크리트 다 일반적인 내용들 승강기 급배수 시설 이런 것들도 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들은 다 비슷합니다. 또 이제 뭐 이렇게 있죠. 뭐 토지 이용 계획 뭐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뭐 땡땡땡땡 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치 지금 행정구역상 달서구 볼리동이라고 했고 지금 볼리 초등학교가 보이죠. 이게 지금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고 1단지 2단지 여기가 지금 초등학교가 보이고 여기가 지금 붉은색 상업지죠. 상업지인데 이 도로가 이따가 로드뷰로 한번 살펴볼 텐데 이 도로가 이제 와룡로라는 도로인데 상당히 넓어요. 왕복 8차선 정도 될 겁니다. 상당히 넓은 도로고 이 도로가 많이 주변으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이따가 이제 로드뷰를 보면서 아파트들도 이제 짓고 있는 아파트들도 볼 텐데 그 짓고 있는 아파트들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언제 입주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분양가가 얼마였고 피가 어느 정도나 떨어졌는지 뭐 그냥 결론적으로 일단 말씀드리면 뭐 5천, 6천은 그냥 예사예요. 지금 프리미엄 5, 6천은 예사고 지금 여기가 아니고 저기 어디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보면은 뭐 1억 뭐 유튜브 영상들 보면 뭐 2억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보이실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상황이 네 일단은 안타까운 마음이고 아까 이거 보여드렸고 현황조사서도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소유자 겸 채무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매각물건 명세서에서도 이게 지금 최선순위 설정
근저당 이거 이후로는 다 말소가 되는데 특별하게 주의해야 될 거는 이거 말고는 없어요. 특별 매각 조건, 매수 신청 보증금이 20%다라는 것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원도 마찬가지로 소유자 겸 채무자가 살고 있으니까 넘어가게 되고, 권리 내용은 싹 봤어요. 권리 내용은 싹 봤고, 지금 실거래가 기준으로 한번 보기 전에 일단은 KB 시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찾아놨는데 지금 이거예요. 성당 레미안 2편한 세상 1단지 3억 8천이죠. 3억 7,500, 거의 한 3억 8천 정도 됩니다. 하지만 뭐 최근에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보신 분들이시라면 뭐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과거에 예를 들어서 KB 시세, 보통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KB 시세에, 그러니까 LTV라고 하죠. LTV에 뭐 70% 대출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사업자 대출이라고 하면은 KB 시세에 사업자 대출 뭐 80%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금융권에서도 이거를 반영을 다 안 해요. KB 시세가 뭐 3억 8천이 나왔어요. 과거에는 KB 시세, 예를 들어서 KB 시세의 80%까지 대출을 해줬다라고 하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80%까지 됐던 거를 75, 뭐 70, 60 이렇게 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금융회사에서도 KB 시세가 이제 매주 업데이트는 됩니다만, 아파트 값이 더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그러면 만약에 아파트 값이 떨어져 버리면 이제 대출을 받아서 만약에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되면 채권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그런데 당연히 은행에서 빌려준 돈보다 더 떨어져 버리면 채권 회수가 100%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행에서도 좀 더 보수적으로 보는 거예요. 뭐 75, 70, 뭐 60.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담보 비중을 좀 이제 잘 받을 수 있는데, 뭐 요새 같은 경우는 상가나 공장, 뭐 오피스텔, 이게 수익성이 안 나오죠. 그게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좋은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금리가 너무 높아요. 금리가 너무 높아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접근을 해서 그런 수익이 나오는 물건들을 찾기는 많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아예 뭐 배제라는 건 아니지만 더 꼼꼼하게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금리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수익형 부동산 물건들을 찾더라도 좀 더 꼼꼼하게, 좀 더 타이트하게 봐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KBC는 3억 8천입니다만 실거래가가 최근에 3억 2천도 있어요. 3억 2천도 있고 33평 4억 천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좀 기간이 예전 기간입니다. 1년 전 기간이다 보니까 좀 비교하기가 애매해요. 32평은 1월입니다. 올해 1월에 지금 3억 2천에 거래가 됐어요. 10층입니다. 그렇게 거래가 됐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로드뷰 통해서 제가 또 한번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여기거든요. 지금 여기 또 아파트 들어서요. 힐스테이트 죽전역이라고. 네, 여기가 말씀드렸던 죽전역, 죽전 내거리인데, 대구에만 죽전 내거리 있는 게 아니라 용인에도 있죠. 경기도에도 죽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와룡로 도로인데,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편도 5차로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넓어요. 상당히 넓고, 이게 이제 경매로 예전에 한번 나왔었던 거고,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아파트도 다 이제 입주하는 것들이고요. 더 가보면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새 아파트이고요. 여기도 보이죠? 짓고 있고, 여기도 짓고 있고, 여기도 짓고 있고, 여기도 짓고 있고, 여기는 이제 또 볼리 내거리라는 곳인데, 여기도 신세계건설이 짓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 뒤에도 짓고 있고,
뭐가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게 분양가가 얼마였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분양가가 얼마였냐? 제가 이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없앴는데 지금 이거 보세요. 지금 보이시는가요? 이거 블럭 있는 거? 이게 뭐냐? 보세요. 뭐 재건축, 뭐 재개발, 뭐 다 예정이긴 해요. 아유, 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제가 아파트만 보겠습니다. 아파트만 볼 텐데, 이거 두산 뉴센트럴 두산 이브 더 제니스. 이게 분양가가 거의 6억 가까이 했어요. 5억 후반대. 이것도 아직 입주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힐스테이트, 뭐 코아더 리브, 힐스테이턴 2, 뭐 해링턴 플레이스 여기도 그렇고, 뭐 여기 용산자이도 그렇고, 또 여기 지금 아우디 서비스 센터 이쪽에도 지금 힐스테이트 뭐 죽전역 분양한다고 하죠. 그리고 여기 동아 IOC, 뭐 태왕 아너스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새 아파트예요. 그리고 여기 빌리브 클라세, 이거 롯데캐슬 뭐 있는데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다. 근데 이게 분양가가 다 5억이 넘어요. 5억이. 근데 지금 이게 경매로 나온 거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얼마냐? 1억이에요. 1억. 33평이 1억에 나왔어요. 지금 완전히 1억은 아니고 지금 얼마였죠? 1억 7천이었나 1억 8천이었나.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러면 지금 몇 프로 떨어진 거냐면 한 70% 떨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감정가의 70%. 정말 무섭네요. 떨어지는 게. 이게 심리가 또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거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실거래가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매매로만 보면 이게 비교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1년 전이기 때문에 4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전세 보면은 보세요. 지금 1억 8천도 있습니다. 전세가 17층 33평인데 1억 8천도 있어요. 이게 지난달에 12월 28일 날 1억 8천도 있네요. 그러면 32평 전세는 2억. 2달 전 이것도 마찬가지로 1억 8천도 있네요. 그러면 매매는 지금 최저가로 나오는 거는 실거래 거래가 3억 2천입니다. 1월 15일 날이에요. 1월 15일 날 23년, 작년이 아니고. 그러면 현재 네이버 부동산으로 나와 있는 금액으로 마지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매매로만 보게요. 3억 8천이네요. 3억 8천. 그러면 지금 실거래가가 얼마였죠? 3억 2천. 뭐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지금 며칠 전에 거래된 것보다는 한 6천 정도는 더 비싼 편이죠. 3억 8천. 근데 이제 여기가 1단지도 있고 2단지도 있고 많아요. 단지가 커요. 대단지다 보니까 1단지 1000세대 넘죠. 2단지도 1600세대, 3단지도 800. 지금 여기는 4단지는 아니고 브랜드는 다른데 거의 여기가 한 덩어리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또 타입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 다 일일이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억 얼마예요? 1억 9천은 솔직히 네, 뭐 더 이상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상황이어서 네, 어떻게 될지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결과도 한번 보시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